소형 선박 조종사 면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모터보트 조종하는 면에는 수상 레저 종합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시험을 치는 전체 주관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켜고 있어? 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곳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찾아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나오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가 스마트폰 앱을 제가 갖고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대로 찾아 들어가면 여기 나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내 놓고 전화 안 하고 있죠. 저도 할게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저 가보겠습니다. 안 되신다.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홈페이지 바로 가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국가 자격시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격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거는 아니고 보면 여기에 세 번째는 국가 자격시험이라고 위판에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국가 자격시험이라고 나오죠. 위쪽에 보시면 국가 자격시험. 이쪽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국가 자격시험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걸 치시면 국가 자격시험을 치시면 지금 들어가네요. 그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뭐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시험 접수 관련 필독 사항이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원서 접수하면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원서 접수 화면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은 맨 먼저에 시험 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을 내가 이제 신청해갖고 접수를 하면 접수한 부분이 나오는데, 접수하려면 원서 접수하는 이걸 누르면 원서 접수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지금 수산 레저 종합 정보에 가갖고 시험장에 내가 뭐 칠 거다 하고 원서 접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 원서 접수를 누르면 실제로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이게 들어가갖고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 혹시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먼저 시험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25년도 올해 그 시험 일정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시험은 정기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기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라고 상시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게 정기시험인데, 정기시험은 보통 1년에 4번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시험 방식은 필기시험, 즉 종이로 치는 시험, 그래서 종이시험입니다. 종이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 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력이 많아서 필기시험 면접하는 사람들이 면접만 보고 치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급수의 시험은 필기시험도 치고 실제로 구술시험을 또 칩니다. 2급, 1급 정도 되면 큰 데를 몰아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 필기시험뿐만이 아니라 면접시험을 또 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면허시험에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시험이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급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도 있고 면접시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 항해사가 화물선을 조종하는 항해사가 있고 어선을 조종하는 항해사가 따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을 다루는 사람은 기관사가 있고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가 소형선박 조종사. 이거는 항해사, 기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요거는 요 한 사람이 배 조종을 항해하는 조종도 하고 엔진도 같이 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소형 선박에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 다음에 통신사, 그 다음에 운항사라 해가지고 큰 대형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형 선박처럼 항해도 하고 엔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운항사라 해가지고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날짜에 할 건데 시험 접수는 언제 하느냐? 접수하는 날짜에 10시부터 접수할 수 있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수가 안 된다. 뭐냐? 컴퓨터 접속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열어가지고 접속이 가능한 것이 10시부터 가능하고 저녁 6시에 스톱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수 기간에 우리가 6월달은 이미 지나갔고 5월달 있고 8월달 있고 10월달 이렇게 4번이 끝입니다. 필기시험 종이로 치는 거. 5월달은 5월 7일날 접수 시작해가지고 5월 9일날 마감한다. 즉 5월 7일날 10시가 되어야 컴퓨터로 접수를 받아주고 5월 9일날 저녁 6시 되면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얘기로 되거든요. 그럼 이때 접수 받아가지고 시험은 5월 24일날 칠 거다. 토요일날 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5월 29일날 발표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혹시 면접시험을 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 5월 31일 날 또 시험을 친다. 그러고 이 시험의 합격 발표는 바로 3일 뒤에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사람은 8월 달에 또 시험이 있고 또 10월 달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보면 8월 23일 날 한 번 있고 11월 15일 날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1년에 4번의 시험 기회가 있는데 올해는 10번 남아 있습니다. 10번 남아서 시험 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7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소형선박 칠 때. 자, 그 다음에 상시 시험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 대상이 항해사 상선, 항해사 어선, 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여기 보면은 통신사, 운항사는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것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되냐면 한 회당 수용 가능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40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한 반이냐 두 반에 따라서 40명밖에 안 되면 40명 들어오면 스톱, 그 다음 안 받습니다. 우리 학교가 40명짜리 시험 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람이 접수를 했잖아요. 40명이 넘었다. 안 받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시험을 치니까 컴퓨터가 있는 개수만큼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작일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번에 시험을 칩니다가 공고가 나갑니다. 우리 대학은 동해에 속하는데 우리 대학에 속하는 동해에서 컴퓨터 시험을 안 쳐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중진은행에 있는데 우리 대학을 이용을 안 해요. 왜? 컴퓨터 시험을 초창기에 몇 번 했는데 그 뒤에 신청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갖다가 시험을 치도록 열어서 하려면 그 관련돼 갖고 직원이 8인 나와야 되거든요. 감독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감독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접수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여기는 장소는 만들어 놨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접수 기간이 있잖아요. 접수 기간 하루밖에 안 주죠. 그렇게 아침에 이 날짜에 아침 10시에 접수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 되면 마감인데 보십시오. 정원이 마감된 경우에는 접수 시간이 남아있더라도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으면 40명 정원이거든요. 컴퓨터가 40대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요래갖고 10시에 스타트 했는데 10시 10분에 40명이 넘었다. 그럼 끝입니다. 저녁 6시까지 가지도 못하고 타게하고 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 40명까지 넘어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년에 9번 내지 10번 있습니다. 이게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1년에 10번 정도는 있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없고 보통 부산, 목포, 인천 거의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 시험으로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 한 1년에 10번 정도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컴퓨터 시험 치러 인천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이렇게 가서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필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성선 경력이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 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2년 이상을 2톤 이상의 배에서 타고 있었다는 경력 증명이 돼야 시험 치고 면허 딸 자격을 주니까 지금부터 2년 동안 2년이면 720일 정도 배를 타고 있어야 됩니다. 배 탄 날짜가 있어야 돼요. 720일 동안 배 탈 자신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2년 이상. 근데 딱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는 동력 수상을 레저 면허를 소지해야 딸 수 있다. 그러니까 동력 수상을 레저 면허를 따는 이게 2년을 커버해 준다는 얘기, 720일을 커버해 준다는 얘기. 자, 시험 합격 후에 면허를 받는데 그러면 요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이 합격한 날로부터 3년간. 그러니까 이번 5월 24일 날 시험체가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5월 31일인가 났다. 그럼 그때부터 3년. 그러면 26, 27, 28년. 2028년 5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죠. 그 안에 동력 레저 수상 면허를 따가지고 전경을 하면 이 면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부터 시험을 해갖고 합격을 해놓고 3년간 동안에 내가 이 면허만 따면 되니까 지금 합격해도 동력 수상 레저 면허를 아직 안 받아도 이거 먼저 시험체가 합격해놓고 3년 동안에 갖추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성선 경력이 없는 단순하게 동력 수상 레저 면허 소지자, 이 얘기죠. 성선 경력 없잖아요. 경우에 성선 경력으로 일부 과목 면제를 선택해서 접수하면
합격해도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면제 요건에 해당 사항 없음을 해갖고 과목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력수상 레저 면허 소지자는 전과목, 매과목 다 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괜히 아예 그날 끌적거려 갖고 뭐 나는 과목 면제에 해당합니다. 이래 갖고 한 과목 안 치면 무효입니다. 네. 자, 대신에 시험 면제 요건이 있는데 시험 면제, 즉 필기시험 면제해 주려면 2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간 승선한 경우, 아까 2년간 승선 경력이 있어야 면허 준다고 승선 경력으로 그 면허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했더라도 경력이 승선 경력 2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선 경력이 4년이자 2배로 더 많이 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면제 조건이 된다는데, 첫 번째, 필기시험을 전체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안 쳐도 돼. 필기시험은 합격한 걸로 봐주겠다. 대신에 면제교육을 3일 받아야 돼요. 면제교육을 3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술 면접시험을 쳐야 돼요. 그럼 구술 면접은 한 10문제쯤 물어봅니다. 적어갖고 면접위원으로 가고 했는데 한 10문제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승선 경력이 4년 정도 되었으니까 배에 대한 거는 많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 10문제 정도를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채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합격시킬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그 면접위원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 중에서 네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을 면제를 나는 받고 싶다 했을 경우에 면제를 받는데 대신에 과목 면제 받는 것에 대해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틀 동안 면제 교육이나 3일 동안 면제 교육 받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 시험을 네 과목 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교육을 다. 그 교수님, 승선 경력이 뭐 2톤 이상, 2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2년 기준 1년에 365일이잖아요. 네. 그 기준을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년이라는 것이 만약 금년 같은 경우에 2025년도 365일 동안 배를 탈 수 있나요? 선박에서는 한 달을 30일 거칩니다. 네. 1년을 그래서 360일로 봅니다. 그래서 30일 넘어가면 한 달씩 해갖고 30일 이렇게 채워가지고 한 달 한 달 해갖고 1년 탔다면 360일 탄 걸로 봅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6월달에나 탔는데 그럼 6월달 28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경력에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월로 봤을 때는 30일을 월로 보고 그럼 2개월을 1년으로 치는데 30일씩 잘라서 넘기고 그래갖고 짜투리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1년은 365일이 아닙니까? 라는데 그렇게 카운트 안 하고 360일이더라도 태풍 불고 뭐 헬 불고 해가지고 못 나간 날짜가 못 있는데 나간 날은 성선 경력을 안 칩니다. 360일로 그냥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야, 360이 아니라 그거는 10년도 걸릴 수 있네, 그냥. 배 이렇게 내가 등재가 돼가지고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배 안 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배 출항하실 때 출항 보고 했을 때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양경찰 사이트 파출소에 보면 이 사람 배 타고 나갔다는 게 딱 이렇게 찍힙니다. 입출항 예, 그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뜯고 내려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또 어쩌다가 배를 타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선 경력은 배 탄 날짜를 며칠인가로 봅니다. 뭐 되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720일을 경력 증빙을 해야 됩니다. 720일 경력 증빙을 하는 게 빠를까? 동력수상 레저 면허를 따는 게 빠를까?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배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짜 나빠서 못 나간 날이 있는데 그런 날짜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꾸준히
조업을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날씨가 나빠서 못 나간 날짜들은 성선으로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다지 배 안 탔다가 하루 갔다가 와갖고는 또 한 달을 있다가 또 그러면 그걸 한 달을 배를 탔다고 봐줄 거냐? 못 봐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면 해양정착파출소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꾸준히 나갔다가 날씨가 나빠서 하루 이틀 못 나갔다가 또 꾸준히 나갔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못 나간 거는 성전 경력으로 해주는데 반대로 출청 안 나갔다가 이틀 나갔다가 또 출청 안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성전 경력으로 못 봐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험 접수할 때 보면 연간 시험 일정이 정기 시험은 아까 4번 있었죠? 상시 시험은 10번 컴퓨터로 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기 시험 칠지 상시 시험 칠지. 그 다음에 접수 방법이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되거든요. 접수 시간이 10시부터인데 이거 컴퓨터 시험은 이거 5분 늦으면 마감돼갖고 못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컴퓨터 이렇게 치다가 태만 놓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되겠다거든. 우리 이 친구들한테 우리 2, 3학년 이런 친구들 얘기해갖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서 좀 접수해서갖고 해야지 소리를 왜 하나 치고 보고 이러면 벌써 끝나버려요. 그걸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전화로 신청 안 됩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하고 다음에 시험 시간이 언젠가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변동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연락을 그 사이트에 등재한 자기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5년도 국가시험이 보십시오. 접수 5월 24일 날 시험은 치는데 접수는 7일부터 9일 사이에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7일부터 9일 사이에 접수를 해야 된다. 뭐로? 인터넷으로. 자, 이게 보시면 시험 시행하는데 필기시험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종이시험인데 여기 보시면 동해 나와 있죠. 동해가 어디냐? 동해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동해가 이때까지 삼척대학 안의 교실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행지역을 동해로 선택해야 됩니다. 강릉은 없는데 주문지는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동해 지역으로 선택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동해 지역은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없는 이름이와 울산 같은 건 없잖아요. 이게 울산 있죠? 없죠? 이게 1년에 2번밖에 안 친다는 얘기예요. 울산 지역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고 그 지역에 시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쳐야지 무조건 다 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울산 같은 거, 평택 같은 부분도 보면은 둘 중 맞춰가지고 대산도 보면은 있다가 없다가 하죠. 이렇게 했는데 동해는 항상 있습니다. 1년에 4번은. 교수님,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조정면허 실기를 안 봐서 그걸 못 땄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이 시험은 볼 수가 있나요? 5월 7일 날 접수해서 볼 수 있나요? 됩니다. 왜? 합격하고 3년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3년 안에 면허만 따면 그걸로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바로 면허가 나옵니다. 2년 경력 없어도. 네. 다음에가 요게 지금 1년에 시험 칠 수 있는 컴퓨터 시험. 컴퓨터로 시험 치는 거거든요. 컴퓨터로 시험 치는 것이 여기 날짜가 올해 12월 2일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역을 보면 부산, 인천, 목포, 부산, 인천, 목포, 부산, 인천, 목포밖에 없죠. 부산, 인천, 목포. 동해가 없어요. 동해가 있으면 동해는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 안에
컴퓨터 40대로 시험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동해가 들어갔는데 최근에 동해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빠졌는가는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날짜에 시험을 이렇게 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4일, 5일 시험 치면 3일, 4일, 5일 시험 칠 수 있는 여건들을 하고 직원들이 파견돼야 되잖아요. 이 보면은 평일날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동해도 가능한 여건이 돼야 이게 시험장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동해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시험을 치려면 부산, 인천, 목포로 이동해 가가지고 시험 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지금 5월달에 지금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우리는 요거 정기에 하는 필기시험 치는 요걸 갖고 해야 되게 5월 23일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고 오히려 이 시험은 4과목 우리 지금 동력 수상 레제 기구도 4과목 시험 치거든요. 그 4과목 시험 치는 것이 각각 거기에는 이제 100문제가 나오는데 50문제가 나오죠. 50문제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4과목이 각각 25문제 총 100문제 나오면서 과락 40점입니다. 그래서 과락 40점 밑으로 되면 시험 쳐야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면 과락이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에서 60점만 되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해봤는데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엔진에 관련된 기관,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 운전 면허가 없으신 분들 이면서 여성분들이 이 기계에 대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40점이 안 나옵니다. 남자분들은 일단 뭐 엔진에 관련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보통 남자들이 가서 수리하고 뭐 하면은 이게 뭡니까 들어보면 어디가 뭐 어쩌고 뭐 정확 플러그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들었던 그 기동량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는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전기도 고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기계에 조금 해박하신 분들은 좀 쉬운데 안 그런 분들은 40점이 안 나와요. 그럼 좀 쉬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험을 앞두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하고 난 다음에는 엔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오셨습니다. 오케이. 그 엔진 부분을 제가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형 해가지고 이거 지금 설명을 하려고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발췌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샘플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박기관의 개요, 열기관과 선박기관, 열기관의 종류, 내연기관, 외연기관. 내연기관하고 내연관계하고 어느 쪽이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까? 내연관계는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내연기관은 똑같은 단어 4개인데 내연기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요. 자, 외연기관, 즉 여기는 보면 엔진 기계 안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냐, 바깥에서 기계 아닌 바깥에서 연소를 시켜서 이게 기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생전 처음 이래갖고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제
생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이런 게 나왔고 별 하나 붙은 거는 한 번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근데 여기에 가시면 여기에 별 하나는 한 번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별 네 개는 네 번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네 번 된 거는 조금 어려운 건 4번 나가는 중요하니까 네 번 나왔겠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다음은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엔진의 동력 단위는 1마리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별 하나는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다. 네 개는 네 번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서 저는 요 지금 보면 별 안 붙은 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설명을 해서 아는 것이 덕이 되면 좋은데 아는 것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서 최소한 40점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락이 안 되지. 이게서 40점 안 나오면 다른 걸 아무리 100점 받아도 실격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조금 맹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업들은 이 수업하고 요 엔진 수업하고 그 다음에 매주 나오는 항행 통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해 운용 법규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간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은 의도적으로 이걸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 줘가면서 하면 지금 5월 24일까지 필요에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 언급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요렇게 지금 글자만 있어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 말고 여기다가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쉽게 조금 와닿도록 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같이 다음 시간부터는 해보도록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겠다 하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고 자꾸 여러 번 봐가지고 숙달 되도록 그냥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집에 가서 본다? 따로 공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뭐 많이 준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림이 많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 배가 터질 거니까 지난주 항행 통보만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항행 통보 한 것만 보여드리다가 마치겠습니다. 아마 한 10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네요. 10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숙달된 거는 그냥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니까 4월 18일 거거든요. 4월 18일에 나온 항행 통보인데 지난번에 시험도 얘기했듯이 매주 금요일 발행하는 거 이제 이해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접속하면은 국립해양조사원 들어가서 해양정보 들어가서 해양안전 들어가고 항행통보 찾아가지고 날짜 선택하면 한글도 나오고 영문도 나와서 한글판, 영문판. 이제 이거는 습관이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보면 매주 금요일 16번째, 이번 주가 이제 17번째 주죠. 1년 치면. 자, 영어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영어로는 Notice to Mariners가 항행 통보 영문 이름이다.
자, 보시면 항해자는 항행 통보를 받으면 즉시 관련 해도와 항해 서지를 개정해야 된다. 이 개정하는 것은 뭘 한다? 소개정이라 한다. 고치는 걸 소개정이. 소개정은 직접 손으로 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죠. 안전항해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 또는 항로 표시 이상을 발견하거나 해도와 항해 서지 표기에 미심쩍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항해자가 영어로는 마리너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소개정 되어 있죠. 항로 표지 소개정. 자, 소개정은 스몰 코렉션이라고 하고 항로 표지는 여기 항로 표지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는 거는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고. 자, 1번이 뭐라고? 1번이 뭐 하나 딱 있었어. 1번이 뭐? 별, 맞지? 별. 별은 어느 나라 거다? 한국 거다. 자,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2개짜리가 있었어요. 2개짜리 뭐였더라? 글자 2개짜리. 요거죠? T와 P. 그러니까 T는 일시적인 거. P는 미리 알리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글자 3개 나온 게 있었습니다. 3개 뭐였어요? 3개가? WGS 하는 이거. 즉, 이 전체적으로 지도 측량하는, 세계 석지계, 그거였죠. 그 다음에 4개가 각도, 나침반의 각도, 몇 도다는 거. 그 숫자 3개 나오죠. 360도로 토막 낸 거. 3개 나오고 도가 붙었다. 자, 글자 5개는 뭡니까? 글자 5개. 시간. 앞에는 시간, 뒤에는 분. 중간에 콜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글자 5개 있죠. 글자 6개는 없고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긴 십자가. 맞습니다. 긴 십자가. 긴 십자가로 된 거는 별칭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7번째. 끝끝 7이니까 이게 뭐더라? 요거죠. 끝은 대괄호.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앞에 나오는 거는 연도. 뒤에 나오는 거는 항번호. 다 그래서 7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꺾었다. 그래서 요 7가지가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자, 요 7개 나오는 거죠? 7개. 그래서 이제 1번, 2번 보시면 별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2개 T와 P 나와 있죠? 여기도 영문에도 T하고 P하고 T는 temporal이라고 되어 있고 P는 prelimin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다.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는 뭐다? 당구장 표시는 당구장 표시가 예전에 풀이표. 예. 그 우리 다 있었죠? 나중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자, 포인트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3, 4, 5번은 뭐냐? 3번 보시면 WS84 세계 특징의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 침노와 방위, 침방위를 한다. 시계반을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린다.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은 항상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시간은 4자리로 이렇게 하고 앞에는 시간, 뒤에는 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한국 시간이다. 한국 표준시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마찬가지죠. 긴 십자가. 그 다음에 해도분의 대갈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목차가 나오고 강릉항이 탁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 겁니다. 가장 최근 겁니다. 자, 보시면 동해안이 쭉 나왔고 다음에 남해안 나오죠. 전부 등급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 시간에 했던 그 표시를 왜 하느냐? 전부가 이렇게 나올 때도 도배가 되어 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남해안까지도.
이게 뭐, 자, 여기도 삼측항 마찬가지. 어느 것은 아마 이번 주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삭제가 안 된 거예요. 자, 등급표 있고요. 또 보시면 수로 청약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AIS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도 등급표가 절대적으로 많죠. 자, 남해안 보시면, 남해안 쪽에 있는데 보시면 등급표 태반 있죠? 그 다음에 의장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S 있고 수로 청약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등급표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 동해, 남해, 서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대번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해독일 보면은 이제 나오죠. 자,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게 뭡니까? 아까 T와 P 나와 있는데 T 나와 있죠. T는 뭐다? 일시적인 거. 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게 또 나와 있죠. 저 해독번호지 않습니까? 자, 2, 4, 7, 3, 2 어디입니까? 4, 4, 5, 6 남쪽이니까 동서만 나눠지죠. 그럼 남해, 서부. 네. 자, 3이 있습니다. 3 같으면 전부 이번에는 3, 4밖에 안 나왔네요. 3이면 서해, 4, 4, 5, 6 중부. 예. 서해, 중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뜻밖의가 하나 있어요. 뜻밖의 4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4200이죠. 예, 4200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나온 거라서 동해, 남해, 서해안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난주 건데 별이 있죠. 별 하나는 지금 별이 있는데 별이 2개 있어요. 이 2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별은 한국, 출처가 한국이라는 거, 포항이니까 한국이라는 거. 이 별은 뭡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표시해놨습니다. 이 별은 등대 표시입니다. 등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문진 등대처럼 등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일 경우에 이렇게 근데 왜 큰 별로. 똑같아요? 예? 근데 왜 똑같아요? 또 안 같죠? 별이 크기가 틀린데. 사이즈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네. 크기가 틀립니다.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별은 출처가 한국이라는 뜻이고, 요 앞에 붙어 있는 이거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냅니다. 이게 뭘까요? 하고 냅니다. 등대입니다. 자, 2번째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특이한 게 AIS죠. 여기 보면 AIS 붙어 있죠. 앞에 V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자꾸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해서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앞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바다가 실시간으로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즉 표지가 설치된 거기에다가 카메라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 앞에 바다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VAIS입니다. VAIS. 그 다음에 V가 안 붙은 게 있죠. AIS. 네. 요 AIS 되어 있는 거는 화면에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화면에 글자가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글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배에 설치한 화면에 이런 글자가 탁탁 나오도록 하는 것이 AIS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AIS 뜻이 AIS가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라는 거라서 배에 요 장치가 있는 배들은 화면에 이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글자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초록색이면 좌현 표지죠. 빨간색 우현 표지죠.
빨간 수박 하나 달려가 있죠? 이거는 안전수요 표지죠? 요런 데다가 카메라를 박아놨다는 거예요. 요거는 카메라 안 달리고 그냥 문자만 보내주고 요거는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앞에 상태 받아 상태를 볼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있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IS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ODA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AS는 이런 겁니다. 특별하게 해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지고 요 특수 표지에다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놨는데 이 ODAS가 요 뜻입니다. 오션오그래픽 해양에서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퀴지션 수집하는 부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다에 관련된 자료라는 게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그다음에 파도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수온이 얼마나 되느냐, 플랑크톤이 얼마나 되느냐, 일조량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ODA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란 색깔의 특수 표지지만 이 부분에 그런 과학 장비들을 많이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가까이 가가지고 끌고 와서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면 2부 해가지고 보면 어장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어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어장들은 어장으로 허가를 내줬다. 어장 허가가 10년간 남아요. 25년에서 35년까지. 이렇게 이제 그 구간은 요 1, 2, 3, 4를 이렇게 연결하는 구간은 어장 허가를 내줬다. 양식업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로 청량한다는 얘기도 우리가 4월달에서 8월달까지 있네요. 수로 청량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AIS인데 아까 4200 있었죠? 해도 4200 이게 뭐냐? 4200은 여기 보시면 특수도 4000 단위 붙는 거는 특수도 5000 단위도 있고 6000 단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4000 특수도 5000은 최고로 만들어진 거 6000은 국가 의항으로서 돼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낼 겁니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정론을 해드리는 거라서 4000, 5000, 6000 이런 것들은 그 동해남에 써야 하는 그런 뜻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특수해서 이렇게 따로 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IS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업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서 집에 가서 제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100번 제가 계속 반복을 또 하고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집에 가서 편안히 쉬시고 그래서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고맙습니다. 네, 말은 주말에 뵙겠습니다.